요즘 시장을 보면 닷컴 버블이 떠오른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같은 길을 가고 있을까요? 저는 비슷한 점보다 이번 장에서 달라진 조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를 함께 공부하는 채널 퓨처마켓입니다. 오늘은 닷컴 버블과 지금 AI장을 단순 비교가 아니라 가격의 기대가 얼마나 반영됐는지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을 버블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고 닷컴 버블처럼 곧바로 무너진다고 보는 것도 너무 단순합니다. 핵심은 속도와 실적의 간격입니다. 닷컴 버블 때도 사람들은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자체는 틀리지 않았죠. 문제는 기술의 방향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얼마짜리로 미리 사느냐였습니다. 지금 AI도 비슷합니다. AI가 생산성, 데이터 센터,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바꾼다는 방향성은 꽤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맞아도 가격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지금이 닷컴 버블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닷컴 버블과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은 닮았고 어느 부분은 확실히 다른가입니다. 첫 번째로 닮은 점은 신기술에 대한 확신입니다. 닷컴 버블은 인터넷이었고 지금은 AI입니다. 둘 다 처음에는 너무 커 보이고 실제 시장 규모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이 너무 커 보이면 시장은 먼저 이야기를 삽니다. 매출표보다 상상력이 앞서고 이익률보다 시장 점유율이라는 단어가 먼저 커집니다. 이때부터 가격은 미래를 당겨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닮은 점은 돈의 쏠림입니다.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볼수록 주가는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 속도가 실적 증가 속도보다 빨라지면 좋은 기업도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강세장 후반부의 특징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화려한 수익률이 나오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기대가 숫자보다 앞서 달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은 1999년에만 크게 뛰었고 2000년 3월 고점을 찍은 뒤 긴 하락을 겪었습니다. 이 숫자가 무서운 이유는 기술이 틀려서가 아니라 가격이 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닷컴 버블 이후에도 인터넷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점에서 산 모든 기업이 살아남은 건 아니었습니다. 즉, 기술 혁명과 주식 수익률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인터넷이 맞았다고 모든 닷컴주가 맞은 게 아니었듯 AI가 맞는다고 모든 AI 관련 가격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지점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시장을 볼 때 기술의 진짜 가치보다 더 먼저 확인해야 할 건 그 가치가 이미 주가에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입니다. 그럼 지금 장은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일부 핵심 기업들이 이미 엄청난 매출과 이익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닷컴 버블 때의 많은 기업은 아직 돈을 벌기 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최근 분기에서 매출과 데이터 센터 매출 모두 큰 폭의 성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제 주문과 인프라 투자로 연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버블 논쟁에서 실적이 있다는 말은 시장의 방어막이 됩니다. 다만 방어막이 있다는 것과 어떤 가격에서도 안전하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반대 관점도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숫자가 좋을수록 시장은 그 숫자가 계속될 거라고 믿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AI장의 진짜 쟁점은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실적이 이렇게 계속 커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지속성이 이미 가격에 얼마나 반영됐느냐입니다. 닷컴 버블과 지금을 비교할 때 두 번째 차이는 자본의 질입니다. 과거에는 상장만 해도 돈이 몰리던 기업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최소한 시장의 중심부에는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부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핵심 기업은 돈을 벌고 있어도 그 주변에 테마주는 기대감만으로 가격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버블은 늘 중심보다 주변에서 더 거칠게 나타납니다. 이게 제가 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좋은 기업의 실적이 시장 전체의 모든 가격을 설명해주기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한 회사의 숫자가 산업 전체의 면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차이는 금리 환경입니다. 닷컴 버블 말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며 유동성을 조였습니다. 지금도 금리는 낮다고 보기 어렵지만 시장은 금리보다 이익 성장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는 낮아집니다. 그런데 성장 기대가 너무 강하면 시장은 할인율보다 성장률을 더 크게 봅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을 금리 하나로만 설명하면 부족하다고 봅니다. 금리가 부담인데도 주가가 가는 이유는 일부 기업의 이익 증가와 자본 지출 사이클이 그 부담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리가 다시 시장의 중심 이슈가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같은 이익이라도 할인율이 높아지면 밸류에이션은 압박을 받습니다. 강세장의 후반부일수록 이 변화에 민감합니다. 네 번째로 봐야 할 건 AI 투자의 주체입니다. 닷컴 버블 때는 많은 인터넷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돈을 끌어와 생존했습니다. 지금은 빅테크가 자기 현금 흐름으로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차이입니다. 고객이 돈 없는 스타트업만이 아니라 현금이 많은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은 공급망 전체에 신뢰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단순 테마보다 인프라 투자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빅테크의 자본 지출이 계속 늘어날수록 시장은 언젠가 묻기 시작합니다. 이 돈을 쓰면 실제 매출이 얼마나 더 나오느냐고 말이죠. AI 인프라 장세는 결국 질문이 바뀌는 순간을 맞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칩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그 칩으로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닷컴 버블과 닮은 위험이 다시 나옵니다. 인프라는 실제로 필요하지만 투자 속도가 수요보다 빨라지면 공급 과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철도와 인터넷 모두 그런 구간을 겪었습니다. 저는 AI 장의 핵심 리스크를 기술 실패보다 회수 기간이라고 봅니다. 기술이 좋아도 투자금 회수가 늦어지면 시장은 갑자기 같은 뉴스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장 집중도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소수 대형주가 지수 흐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건 강한 기업이 시장을 이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흔들릴 때 충격도 커집니다. 집중도가 높다는 건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습니다. 장점은 이익이 검증된 기업이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단점은 소수 기업의 실적, 규제, 투자 계획이 지수 전체의 분위기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닷컴 버블 때도 시장은 기술주 중심으로 좁아졌습니다. 지금도 시장 폭이 충분히 넓은지 봐야 합니다. 상승 종목이 줄어드는데 지수만 오르면 체감과 지수 사이에 괴리가 생깁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확인할 첫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지수가 오르는가 보다 몇 개 기업이 끌고 가는가를 봐야 합니다. 강세장이 건강하려면 상승의 폭이 같이 넓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익 전망입니다. 주가가 오르는데 이익 전망도 같이 올라가면 부담이 덜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르고 이익 전망이 멈추면 시장은 점점 스토리에 기대게 됩니다. 여기서 AI장은 아직 닷컴 버블과 다릅니다. 일부 기업은 실제로 이익 전망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끝났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높은 이익 전망은 양날의 검입니다. 기대치가 높을수록 작은 실망도 크게 반응합니다. 강세장 후반부에는 실적이 나쁜 기업보다 좋은데 기대보다 덜 좋은 기업이 더 세게 맞기도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자사주 매입입니다. 지금의 대형 기술주는 과거 닷컴 기업과 달리 현금이 많고 주주환원 여력도 큽니다. 이건 하락장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사주 매입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가격이 너무 높을 때 매입이 늘어나면 오히려 미래 수익률을 희석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많다는 말도 가격과 함께 봐야 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AI 수요의 최종 고객입니다. 지금은 클라우드, 기업, 정부, 데이터 센터가 수요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수요가 일회성 투자냐 반복 매출이냐입니다. 반복 매출이 확인되면 시장은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비 구매만 먼저 당겨지고 서비스 수익이 늦어지면 어느 순간 투자 속도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AI장을 두 층으로 나눠봅니다. 첫 층은 인프라를 파는 기업이고 두 번째 층은 그 인프라로 실제 생산성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첫 층이 훨씬 선명합니다. 시장이 다음 단계로 가려면 두 번째 층의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기업들이 AI를 써서 비용을 줄이거나 매출을 늘리는 증거가 많아질수록 장세의 기반은 더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그 증거가 늦어지면 시장은 질문을 바꿉니다.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실제 고객은 얼마를 더 내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나오면 밸류에이션 논쟁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닷컴 버블의 교훈은 기술을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이 맞을수록 가격을 더 냉정하게 보라는 겁니다. 좋은 미래일수록 사람들이 더 빨리, 더 비싸게 사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버블의 초입 신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실적보다 서사가 먼저 움직입니다. 둘째, 아직 안 오른 관련주를 찾는 움직임이 커집니다. 셋째, 조정이 오면 무조건 기회라는 말이 늘어납니다. 넷째, 리스크를 말하면 시대를 못 읽는 사람처럼 취급됩니다. 다섯째, 가격이 오른 이유보다 안 오른 이유를 더 많이 찾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강해질수록 시장은 후반부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신호가 바로 매도 신호라고 보진 않습니다. 강세장 후반부는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고 가장 빠른 상승이 나오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응 기준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봐야 할 건 예언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상승이 이어지려면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야 하고 자본 지출이 매출로 연결돼야 하며 시장 폭이 너무 좁아지면 안 됩니다. 상승 지속 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고 기업들의 생산성 개선 숫자가 확인되며 금리가 안정된다면 시장은 비싸도 더 갈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닷컴 버블과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단순 기대가 아니라 이익이 계속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비싼 시장이 더 비싸지는 구간은 언제나 실적 명분이 있을 때 나옵니다. 조정 시나리오도 분명합니다. 자본 지출은 늘었는데 수익화가 느리거나 핵심 기업의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시장은 갑자기 계산기를 꺼냅니다. 특히 조정은 나쁜 뉴스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뉴스가 이미 가격에 들어가 있을 때도 시작됩니다. 실적 발표가 좋았는데 주가가 빠지는 장면이 나오면 그 신호를 봐야 합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장면은 시장이 숫자를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순간입니다. 좋은 지표만 크게 보고 비용 증가나 회수 기간은 작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이때는 낙관이 분석을 밀어냅니다. 반대로 제가 아직 완전한 붕괴론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현재 중심 기업들은 실제 매출, 현금 흐름, 고객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닷컴버블의 평균적인 무수익 기업과는 다릅니다. 즉, 이 시장은 공기만 찬 풍선이라기보다 단단한 기둥 위에 높은 층을 올리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기둥이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올린 층수가 너무 높지 않느냐입니다. 한국 투자자에게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 AI 장세는 한국 반도체, 전력기기, 장비, 환율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먼 나라 기술주 얘기로만 보면 안 됩니다. 다만 연결된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어떤 기업은 실제 수혜를 받고 어떤 기업은 기대만 먼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뉴스의 방향과 기업의 숫자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특정 종목을 사라, 팔라 말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답안지가 아니라 점검표입니다. 강한 장일수록 내 판단 기준이 없으면 뉴스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점검표는 단순합니다. 첫째, 매출이 실제로 늘고 있는가? 둘째, 이익률이 유지되는가? 셋째, 고객이 반복해서 돈을 내는가? 넷째, 주가가 그 기대를 얼마나 먼저 반영했는가? 여기에 하나를 더 넣고 싶습니다. 기업이 좋아지는 속도보다 주가가 더 빨리 달리는지 봐야 합니다. 좋은 기업도 너무 빨리 비싸지면 이후 수익률은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닷컴버블과 지금 AI장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차이점은 지금 중심부에는 이미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둘 다 동시에 봐야 균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닷컴버블의 복사본이라기보다 실적 있는 버블 논쟁 구간에 가깝습니다. 무조건 붕괴도 아니고 무조건 안전도 아닌 애매하지만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한쪽 말만 들으면 위험합니다. 낙관론만 들으면 가격을 놓치고 비관론만 들으면 구조 변화를 놓칩니다. 저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방향은 길게 보고 가격의 부담은 짧게 봐야 합니다. AI가 진짜라면 장기 변화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 장기 변화를 너무 빨리 당겨올 때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닷컴버블과 지금은 같은 영화가 아니지만 관객이 흥분하는 방식은 꽤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열기를 식혀야 합니다. 다음에 시장이 더 오르더라도 저는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익 전망이 따라오는지, 자본 지출이 매출로 바뀌는지, 상승 종목이 넓어지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조정받더라도 기술 자체가 끝났다고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조정은 가격의 문제일 수 있고 기술의 문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투자자의 멘탈을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AI 장세가 한국 시장에 어떤 업종으로 번지는지 기대와 실적을 나눠서 이어가 보겠습니다.